우리가 흔히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P라고 쓰고, 그죠? 자, 단위 시간당, 자, 전하가 한 일, 전기가 한 일의 양. 자,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렇게 보는 거야. 시간에 대한 전압과 전하의 이동량.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전하, 이동. 이걸 우리는 전류라고 하니까. 자, 전압 곱하기 전류가 뭐가 되더라? 전력이 되더라. 근데 교류는요, 크기와 방향 성분을 이제 고려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 전압의 크기는 V이고요. 위상이 세타도다라고 보시고요.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I이고 위상이 0도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이게 이제 전력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전력은요. 자, 크기는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위상은 더해주면 되니까 세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다시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분배를 해보니까 VI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VI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교류는 전력이 몇 가지예요? 아, 이건 우린 뭐라고 하더라? 실수라고 하더라, 실수. J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허수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실수와 허수의 벡터적인 합인 전력.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걸 겉보기 전력 또는 이걸 피상 전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류에는 전력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로 나눌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부 전력을 우리는 이걸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요. 이 허수부 전력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더라. 세 가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실수부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래. 그래서 보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자, P는 VI 코사인 세타인데 자, 이 전압 자체를 우리는 전류와 임피던스의 곱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류와 I가 있고 자,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이니까 임피던스 약분이 되니까 I 자승의 R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I 자승의 R. 이게 또 실수부 전력이 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와요? 병렬 회로에서는 또 이 부분은 R분의 V 자승으로 봐도 상관이 없더라 이거야. 이게 유효 전력이 되겠죠. 또 RX 직렬 회로. 자, 저항과 리액턴스가 포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I라고 하는 게 전류는 어떻게 보여요?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이고 임피던스는 저항의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자, 뭐가 됩니까? R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I 자승의 R이죠. 그럼 I는 임피던스에 대한 우리가 V가 될 거예요. V, 2가 되겠죠. V. 자, V의 자승이 될 것이고 R로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야.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이 공식들이 다 이렇게 이게 다 무슨 전력이다? 이게 유효 전력이 된다. 피상 전력은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될 것이고 I 자승의 임피던스가 될 것이고 자, RX 직렬 회로에서는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V 자승의 자, 임피던스가 된다. 자, 병렬 회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보는 거죠.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그래서 우선은 직렬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임피던스를 공부하시면 그 분의 1이 뭐가 되니까? 병렬 회로가 되니까 자, 병렬 회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또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무효 전력은 자, VI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처럼 VI 사인 세타. 자, 여기에 V에다가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하고 임피던스에 대한 리액턴스니까 뭐가 됩니까? I 자승의 리액턴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는요. RX 직렬 회로일 때는 저항의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V 자승의 리액턴스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 이걸 우리 병렬 회로에서 보게 되면 자, 이걸 어떤 개념으로? 서셉턴스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왜? 리액턴스의 반대가 뭐니까요? 서셉턴스가 되는 거니까. 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유효, 무효, 피상.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역률이다라고 하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역률. 그럼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혹시 기억나십니까? 임피던스 삼각형. 자, 임피던스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밑변이 의미하는 것은 저항이고
높이는 리액턴스고 빗변은 임피던스가 되더라. 이때 이론은 이게 세타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은 어떻게 됐어요?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으로서 볼 수 있었고, 자 우리가 전력을 보니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뭐가 돼요? 이게 유효 전력이 되겠죠. 유효 전력 P. 자 리액턴스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무효 전력이라고 해요. 자 PR. 자 임피던스에서 소모하는 전력,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장 큰 전력. 이걸 우리는 피상 전력 PA라고 합니다. 자 단위는요 와트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바 VAR. 피상 전력은 볼트, 암페어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때 역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백분율 값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역률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 전력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해요. 복소 전력. 자, 여기서 복소 전력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위상차라고 하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 때에는 이게 세타고 지금 0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상차도 세타야. 근데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뭐가 됐을 때, 전압과 전류가 둘 중 복소수로 주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뭘로 하더라? 복소 전력을 구하더라. 복소 전력을. 그런데 이게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 전압이나 전류에다가 우리가 공액을 취해주게 되면 공액을 취해줌으로써 위상차를 주자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수식을 가지고 푸는 게 제일 또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이 됐을 때. 자, 이건 뭐냐면 전압과 전류에다가 우리가 공액을 취합니다. 공액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상차를 주자는 얘기지, 위상차를. 자, 위상차를 줌으로써 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이게 복소 전력이에요. 그래서 복소 전력은 전압과 전류가 뭘로 주어졌을 때, 자, 복소수 또는 자, 둘 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복소수로 주어졌을 경우에 피상 전력을 구하는 식인데, 이때 실수부가 뭐가 되는 거고, 유효 전력이 되고 허수부가 무효 전력 값이 되더라. 이게 복소 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자기 공부하시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자, 정리 단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전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최대 전력 전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에 자,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이 있고요. 부하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 싶어요. 부하에다가. 자, 이게 기전력 2인데 이게 내부 저항 R0라고 봅시다. R0. 자, 이게 부하 저항 RL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력을 소모했을 때, 자, 소모했을 때 얼마만큼의 최대 값이 나오겠냐 이거야. 근데 직류 전원을 주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보게 되면 최대 전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교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류다 보니까 자,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뀝니다. 이때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DRL에 대한 DP. 자, 어떤 전력. 이 부분에 대한 자, 전력을 미분하게 돼서 이게 얼마가 나오면 제로가 나오면 이게 뭐가 되더라? 최대 값을 구하는 값이 되더라. 그런데 자, 미분을 해보게 되면 뭐가 되냐? 자, 여기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값이 같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해요. 임피던스 정합. 그러면 이때 자, 예를 들어서 전류인데 이때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I 자승의 RL로 구해요. 그러면 I라고 하는 것은 자, R0 플러스 RL분의 자, 2의 제곱에 RL로 구하는데, 이 부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0을 만든다는 얘기죠. 0값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됐을 때? R0와 RL이 같게 됐을 때 이걸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했어요. 이때 최대 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L을 R0로 보게 되면 2배 R0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제곱에 R0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4배 R0의 자승에 2의 자승에 R0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 대분이니까 어떻게 돼? 4배의 R0에 대한 2의 자승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최대 전력 전송 조건식이 되더라. 그래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냐? 4배의 R0에 대한 2의 자승이 될 수도 있고요. 자, 4배의 RL에 대한 2의 자승이 돼도 자, 무관하더라. 왜? 임피던스 정합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최대 전력 전송은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내부가 저항이 아니고 자, 임피던스일 때는
자, 이게 임피던스예요. 자,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해야 돼요? 허수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 공액을 쳐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액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크기는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3 플러스 J4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면 됩니까? 3 마이너스 J4면 되더라 이거야.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크기는 5고 이것도 5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